뭐 물론 세 경기만 하고 올라간다는 그런 단기전의 어떤 승부 그런 변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LG는 그 좋은 투수력을 가지고 또 두산이 외국인 투수 원투펀치를 다 지금 잃고도 3, 4, 5 선발로 와일드카드부터 시작을 해서 준플레이오프까지 왔는데 그것도 와일드카드에서 한 경기로 끝난 게 아니고 두 경기를 치열하게 하고 왔고 또 1, 2차전을 했고 마지막 3차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LG가 두산을 이기지 못하고 올라갔던 건 어느 해보다도 정말 참담함을 느낄 것이다. 참담함을 느끼는 그런 시즌이 됐다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물론 뭐 저보다도 외곽에서 보는 저보다도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팬분들도 다시 또 평가를 하고 뭐 그러시겠지만 뭐 저는 그냥 야구인으로서 또 해설자로서 이게 보면서 도저히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내줬기 때문에 너무 아쉽고 안타깝고 약간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뭐 두산이 그 투수력이 지금 다 붕괴된 상황에서도 여소여서 미스도 나오고 해서 2차전도 내주고 했습니다만 역시 경기를 이길 때 보면 그 강력한 수비, 특히 정수빈 선수의 그 외야에서의 2개의 다빙 캐치라든지 뭐 이런 수비들이 두산을 잊게 한 것 아닌가. 또 포스트 시즌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포스트 시즌을 많이 경험한 전체적인 어떤 팀 컬러의 선수들이 야구를 개개인이 풀어나가는 흐름을 잘 타고 가고 있다. 경기를 잘 읽고 잘 풀어가고 있다. 거기에 LG 전체적인 팀들이 두산을 못 따라갔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질문하신 대로 포스트 시즌에 많은 경험들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1, 2 선발이 빠진 상황에서도 뭐 투수들이 많이 지금 불펜 투수도 많이 지쳐 있고 막 그러는데도 결국은 경기를 이길 때 보면 강력한 셋업맨들, 필승조들을 투입을 해서 경기를 좀 풀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에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막 경기 이길 때 10점씩 막 내고 막 그런 걸 보면 가을 야구를 어떻게 풀어가야 된다는 것을 선수 개개인들이 잘 알고 있다. 또 그렇게 경기를 하고 있고 야구는 볼 카운트 12개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 상황, 그 카운트에서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를 개개인이 잘 아는 팀들이 끈끈해지고 탄탄해지는데 두산은 그걸 할 줄 안다. 거기에 또 감독까지도 어제 사실은 결정적인 것은 10대 3으로 경기가 끝났지만 10대 1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1회에서 승부, 1회 3회 승부가 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1회에 김민규 선수가 나왔는데 저는 이제 뭐 베이스볼 S를 하기 위해서 경기를 쭉 보고 있었는데 와일드카드 전에 나왔던 김민규 선수가 아니었어요. 빠른 볼은 좀 힘이 있었는데 변화구가 너무 밋밋했어요, 슬라이더. 그래서 야구를 보면서 저는 뭐 그때는 해설을 하지 않고 있을 때니까 오늘은 변화구가 밋밋한데 빨리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승부수를 띄우면 빨리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1회 딱 투아웃 만루에 투수가 바뀌기 전에 LG는 이기려면 거기서 김민성 선수가 뭔가 결정타를 날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3대 1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삼진을 당하고 곧바로 김태형 감독은 내일이 없다라고 이영하 선수를 바로 투입을 했어요. 그럼 거의 뭐 선발이죠, 그러면. 그러면서 5회까지 투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2회에 다시 LG가 찬스를 잡았는데 믿을 만한 김현수 선수가 그걸 해결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가장 아쉽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추가 득점을 만들지 못하고 사이에 3회가 됐습니다. 그런데 수아레즈 선수를 쓰려고 했으면 조금 더 미리 빨리 준비를 했어야 되고 아니면 아예 안 쓰고 워낙 지금 LG가 선발진 불펜지들이 강하기 때문에 바로 강력한 불펜지들을 두산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묘하게 LG는 수아레즈 선수를 쓴다고 마음을 먹어놓고도 수아레즈 선수를 준비를 늦게 하면서 결국은 페르난데스 선수 타석 때 수아레즈 선수가 올라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안 되니까 한 템포 늦췄는데 LG하고 다르게 LG는 1회에 해결하지 못했는데 두산은 수아레즈 선수가 한 템포 늦게 나오는데 거기서 바로 페리스 선수가 홈런을 때려버렸어요. 그 3대 1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히 분위기가. 그 이영하 선수는 뭐 주자를 내보내고도 계속 실점을 하지 않았고
LG는 또 그 이후에는 계속 투아웃의 주자가 나가면서 이닝 초반에 투수 교체 타이밍이 승부를 갈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김태형 감독은 에라 모르겠다. 나 내일이 없다. 나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 최상의 카드를 가지고 붙여서 경기를 풀어나가겠다고 마음을 먹고 빨리 투입했던 것이 성공적이었고, LG는 수아레즈 선수를 늦게 준비도 시켰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이 늦어져 버렸고, 그래서 홈런을 맞게 되고, 임창규 선수가. 그러면서 완전히 승부가 갈라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감독들의 어떤 경기 운영, 여기서도 차이가 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은 이제 두산이 이렇게 와일드 카드부터 치열하게 올라왔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산이 지금 외국인 원투펀치도 없는 상태에서 플레이오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대4나 7대3 정도, 심하면 7대3, 가까운 6대4 정도로 전력이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변수는 이제 3경기뿐이 안 한다는 거죠. 내일 최원준 선수가 나가서 삼성을 만약에 잡게 된다고 한다면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만약에 삼성이 이기게 되면 삼성은 무조건 2승으로 가야 코리안 시리즈 가가지고도 전력이 크게 약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누수 현상이 생기지 않으면서 좋은 성적을 낼 거예요. 근데 두산은 그러면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곽빈 선수가 과연 어느 정도 투구를 해주냐입니다. 지금 선발에서는 최원준과 곽빈 선수인데, 김민규 선수는 준프레프 3차전에 나와서 투구하는 모습을 보니까 조금 지친 모습이 있어서 결국은 곽빈 선수인데, 곽빈 선수가 또 허리가 별로 좋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이 변수가 생기는데, 결국은 두산도 이 3경기에서 뭔가 삼성과 대등한 경기를 하려면 곽빈 선수가 어떤 내용으로 투구를 하느냐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그래서 다행히도 곽빈 선수가 시즌 때 볼 사사가 그렇게 많았는데, 지금 시즌 후반부에 와서 2경기부터 남아있는 2경기부터 볼넷이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다 던지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곽빈 선수가 조금 더 와일드 카드나 준프레이오프 때처럼보다도 더 나은 피칭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투구 내용이 된다고 한다면 한 번쯤 해볼 만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타자 쪽에 오면 뭐 삼성이나 두산이나 거의 비슷한 것 같고요. 결국은 타자 쪽인데, 삼성은 경기를 안 했기 때문에 또 부담감에서 얼마나 자유스럽게 경기를 하면서 할 것이냐가 가장 큰 그 문제점으로 나타난다고 나타날 것 같고요. 두산은 계속 경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치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체력적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좋은 감각으로 경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투수 쪽에는 두산보다는 삼성이 훨씬 더 유리하고, 두산은 투수 쪽에서 상당한 지금 리스크를 안고 경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전력이 좀 차이가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준프레이오프전 1차전을 중계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차전을 만약에 LG가 이긴다고 한다면 2승으로 그냥 끝날 수가 있지만, 1승 1패가 된다고 한다면 3차전에 가서 무슨 일이 날지 모른다. 선발 투수가 없다고 해도 불펜에 강한 볼을 투구를 하는 이영하 선수라든지 뭐 홍건희 선수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또 좌투수 원펀치도 뭐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포진돼 있고, 그래서 3전 2선승제를 하기 때문에 그건 예측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그런 현상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말았어요. 플레이오프 전선은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두산이 만약에 내일 최원준 선수가 나가서 승리 투수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삼성이 아무리 좋은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두산이 만약에 1승 1패를 하고 다시 대구 내려가서 마지막 경기를 할 때는 또다시 준플레이오프 3차전 하듯이 그런 투수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삼성이 그렇게 자유스럽게 막 타격을 활발하게 그렇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쫓기는 입장이 되고, 또 왜? 밑에서 지금 와일드카드부터 경기를 하고 올라왔는데 자기들이 2위를 했는데 부담이 더 있지 않겠습니까, 삼성이? 그래서 이 3전 2선승제의 어떤 변수가 전체 1차전의 결과에 따라서 전체적인 판도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비나 공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워낙 또 수비력이 좋은 선수고, 또 치는 건 또 대구 라이온즈 파크에서도 워낙 또 잘 때리는 선수고, 또 포스트전 경험도 많고, 그래서 오재호 선수는 좋은 활약을 해줄 것이라고 봐요. 그런데 삼성은 역시 피렐라 선수예요. 피렐라 선수가 올 시즌에 삼성 라이온즈를 모든 것을 다 바꿔, 전력부터 시작해서 분위기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서
베란트레스의 2위를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피렐라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삼성 라이온즈의 운명이 달려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피렐라 선수가 공격에서 시즌 때처럼만 시즌 초반처럼만 해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두산을 이기고 코리안 시리즈를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반면에 이제 두산은 와일드카드부터 준프레이오프까지 한 모습을 봤을 때 페르난데스 선수가 정말 무시무시한 타격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선에서 이 페르난데스 선수의 활약이 두산의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를 지금 바꿔놓고 있거든요. 해결 능력이라든지 찬스를 이어가는 거라든지 모든 역할을 페르난데스 선수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산의 키프레는 페르난데스 선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팀 다 3차전을 가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그냥 1, 2차전에서 끝내기를 바랄 텐데 1, 2차전에서 끝내기를 바랄 때 지금 팀 전력으로 보면 삼성은 그게 가능한데 두산은 1차전, 2차전을 바로 이기기는 좀 전력이 지금 투수력이 너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근데 저를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1승 1패가 돼서 3차전에서 대구에서 직접 만나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또 뭐 야구 많은 얘기들을 우리 순페이 TV를 시청하신 분들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 더 뭐 재미난 이야기들. 그래서 대구 12일 날 금요일 날 3차전에 현장에서 순페이 TV를 꼭 할 수 있도록 그런 구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뵙겠습니다.